해신그룹 대저택. 고개를 숙인 채 걸레질을 하던 하녀, 은수.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녀가 이 집의 진짜 상속자라는 걸. 29년 전 조강지처 부인의 딸은 고의로 고아원에 버려졌고 첩의 아들들이 그 자리를 차지했죠. 그리고 지금 은수는 돌아왔습니다. 하녀로 위장해 그들의 모든 죄를 기록하고 폭로하고 무릎 꿇게 만들기 위해. 핏줄보다 무서운 건 진실입니다. 지금 그녀의 복수가 시작됩니다. 해신그룹 대저택의 이른 아침, 은수는 늘 그렇듯 고개를 숙인 채 걸레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야, 거기 하녀. 제대로 해. 셋째 도련님 제역의 목소리가 복도에 울렸어요. 은수는 몸을 움츠리며 뒤돌아봤지만 제역은 이미 그녀를 지나쳐 가버렸습니다. 아무도 모르죠. 이 조용한 하녀의 눈 안에 어떤 불길이 타오르고 있는지를요. 은수는 다시 걸레를 들고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이제 시작이야. 은수야, 첫째 도련님 방 청소 끝났어? 다른 하녀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네, 방금 끝났어요. 은수는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하지만 그녀의 손은 앞치마 주머니 안녹음기를 만지고 있었습니다. 재윤의 전화통화, 재민의 술자리 이야기, 재혁의 폭언까지 모든 게 이 작은 기계 안에 담겨 있었어요. 맞다, 은수 너 어디서 왔다고 했지? 다른 하녀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었습니다. 고아원에서 자랐다고 했잖아요. 은수는 담담하게 답했어요. 거짓말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전부를 말하지 않을 뿐이었죠. 그녀는 이 집에서 태어나 6살까지 살았던 집의 진짜 딸이었으니까요. 점심시간 은수는 혼자 옥상에 올라가 도시락을 먹었습니다. 멀리 보이는 해신그룹 본사 건물을 바라보며 작은 사진을 꺼냈어요. 어린 은수와 아름다운 여인이 함께 웃고 있는 사진. 엄마, 곧 진실을 밝혀낼게. 은수의 목소리에는 굳은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바람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흔들었지만 그녀의 의지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 은수는 창고에서 낡은 상자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먼지를 털어내자 한지숙이라는 이름이 적힌 라벨이 나타났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상자 안에는 어머니의 일기장과 목걸이, 그리고 오래된 편지들이 들어 있었어요. 이런 걸 왜 버리지 않았을까? 은수는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 적힌 글씨를 보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어요. 사랑하는 내 딸 은수에게라고 쓰여 있었거든요. 은수는 어머니의 일기장을 품에 안고 자신의 작은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손전등을 켜고 조심스럽게 페이지를 넘기기 시작했어요. 은수야, 엄마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하지만 지금 너무 위험해. 그 여자가 우리를 갈라놓으려 해. 어머니의 글씨는 점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뒷페이지로 갈수록 글씨체가 불안해지고 마지막 부분은 거의 알아볼 수 없을 정도였어요. 정미라가 나를 병원의 흐릿한 글씨 사이로 충격적인 내용이 드러났습니다. 은수의 손이 떨렸어요. 어머니가 억지로 정신병원에 보내졌다는 것, 그리고 은수 자신도 고의로 고아원에 버려졌다는 사실이 적혀 있었거든요. 이게 진짜야? 은수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중얼거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은수는 일찍 일어나 인터넷 카페에 갔습니다. 29년 전 신문 기사를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해신그룹 회장 부인 자살, 한지숙 씨 수면제 과다 복용으로 사망. 기사들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모든 기사가 똑같은 내용이었고 의혹을 제기하는 기사는 단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때 문자 한 통을 받았어요. 언니, 이거 진짜 확실한 거야? 은수는 고아원 시절 언니였던 수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응, 원장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남긴 영상이야. USB에 저장해뒀어. 수정의 목소리는 무거웠어요. 그런데 은수야, 이거 보면 정말 충격받을 거야. 마음의 준비 단단히 해. 은수는 서둘러 고아원으로 향했습니다. 원장실에서 낡은 컴퓨터 앞에 앉은 은수의 얼굴은 창백해졌어요. 화면 속 늙은 원장의 목소리가 떨리며 말했습니다.
은수야, 미안하다. 내 어머니는 자살한 게 아니야. 그 집 첩이 정미라가 내 어머니를 죽였어. 그리고 너를 여기 버리고 갔지. 돈을 주면서 절대 찾아오지 말라고 했어. 영상이 끝나자 은수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어도 아프지 않았어요. 이제야 모든 게 명확해졌어. 은수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더 이상 고개 숙인 하녀가 아니었어요. 강재윤, 강재민, 강재혁. 그리고 정미라 그녀는 한 명씩 이름을 부르며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게임이 시작이야. 나는 윤은수가 아니라 강은수, 이 집의 진짜 딸이거든. 해신가로 돌아온 은수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다녔지만 이제는 모든 것을 관찰하고 기록하고 있었어요. 야 하녀, 내 방 청소할 때 서랍 건드리지 마. 재혁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은수는 고분고분하게 대답했지만 손은 이미 앞치마 속 소형 녹음기를 작동시키고 있었어요. 재혁의 방에서 청소를 하던 은수는 침대 밑에서 이상한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안에는 하얀 가루와 함께 수상한 사진들이 들어 있었어요. 이것도 증거가 되겠네. 은수는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때 문이 벌컥 열렸어요. 뭐 하는 거야? 재혁이 술에 취한 채로 들어왔습니다. 죄송해요. 청소 중이었어요. 은수가 몸을 움츠렸지만 재혁은 그녀에게 다가왔어요. 너 같은 하녀 주제에 내 방을 기웃거려? 재혁이 은수의 팔을 거칠게 잡았습니다. 아픈데요? 은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속마음은 달랐습니다. 계속해봐. 다 녹음되고 있어. 재혁은 점점 더 거칠어졌고 은수에게 술 냄새를 풍기며 추근댔어요. 도련님, 제발요. 은수가 애원하는 척했지만 이미 모든 상황이 녹음기에 담기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은수는 재민의 방에서 흥미로운 것을 발견했어요. 침대 옆 서랍에 숨겨진 사진들과 편지들이었습니다. 유명 여배우들과의 스캔들 사진, 그리고 협박성 편지들까지요. 이런 걸 왜 보관하고 있을까? 은수는 하나하나 사진으로 찍어뒀습니다. 그때 복도에서 재민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은수 거기서 뭐해? 재민이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청소하고 있었어요. 은수가 고개를 숙였지만 재민은 그녀를 빤히 쳐다봤어요. 너 꽤 예쁘네. 나랑 한번 나가볼래? 재민이 은수의 턱을 들어 올렸습니다. 도련님, 저는 뭘 그렇게 거부해? 하녀 주제에 몸 품격을 차려. 재민의 말투가 점점 건방져졌어요. 저녁 시간 은수는 첫째 재윤의 서재에서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금고 뒤에 숨겨진 서류들이었어요. 해신그룹의 비리 회계장부, 탈세 증거자료, 그리고 정치인들과의 검은 거래 내역까지. 이 정도면 충분해. 은수는 모든 걸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그리고 서류 사이에서 결정적인 것을 발견했어요. 아버지의 진짜 유언장이었습니다. 해신그룹의 모든 재산을 친딸 강은수에게 상속한다. 은수의 손이 떨렸어요. 드디어 찾았어, 아빠. 이사회 비서 자리에 지원하고 싶어요. 은수가 인사팀장 앞에서 말했습니다. 그동안 쌓아온 대학 학위와 자격증들을 내밀었어요. 한여에서 비서로. 팀장이 의아해했지만 은수의 이력서는 완벽했습니다. 영어, 중국어, 1어까지 구사하는 능력에 경영학 석사 학위까지. 언제 이런 공부를 다 했죠? 밤마다 혼자 공부했어요. 은수의 대답은 진실이었습니다. 복수를 위한 29년간의 준비였죠. 일주일 후 은수는 해신그룹 본사 30층 이사회실에 서 있었어요. 정장을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올린 모습은 이전의 하녀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새로운 비서입니다. 은수가 인사했을 때 재윤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너 왜 여기 있어? 능력으로 뽑혔어요. 은수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떨림이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은수는 첫 번째 카드를 사용했어요. 익명으로 언론사에 재혁의 폭행 영상을 제보한 것입니다. 해신그룹 3세, 하녀 폭행 논란이라는 기사가 터졌어요. 영상 속에서 재혁은 은수를 밀치고
욕설을 퍼붓고 있었습니다. 이 자식이 어디서 재혁이 분노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주가는 곧바로 떨어졌고 광고주들이 계약을 취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누가 찍은 거야? 재윤이 은수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봤어요. 모르겠어요. 대표님. 은수는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웃고 있었어요. 이제 시작일 뿐이야. 재윤은 은수를 해고하려 했지만 이사진들이 반대했습니다. 능력 있는 직원을 왜 내보내려 하십니까? 은수의 업무 처리 능력이 워낙 뛰어났기 때문이었어요. 그날 저녁 재혁이 은수를 찾아왔습니다. 너지? 내 영상 언론에 판 거. 그는 술에 취해 비틀거렸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은수가 차분히 물었습니다. 시침이 떼지 마. 내가 아니면 누가 찍었겠어. 재혁이 은수에게 손을 들려는 순간이었어요. 도련님. 은수가 그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처음으로 고개를 들고 그의 눈을 마주본 것이었어요. 내가 누군지 알아보면 먼저 무릎 꿇게 될 거예요. 은수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서늘한 기운이 흘렀습니다. 재혁은 순간 주춤했어요. 지금까지 본 적 없는 은수의 모습이었거든요. 뭐라고? 곧 알게 될 거예요. 은수는 미소를 지으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남겨진 재혁은 등골이 서늘해지는 느낌을 받았어요. 무언가 큰일이 일어날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었거든요. 은수는 어머니의 묘소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그녀의 뺨을 스쳤어요. 엄마, 나 이제 무서워. 은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가족을 망가뜨리는 사람이 되는 건 아닐까? 묘비에 새겨진 어머니의 이름을 손으로 쓰다듬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복수를 시작한 지 한 달, 처음으로 자신의 행동에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진실은 밝혀야 해. 엄마. 은수가 다시 일어섰을 때였어요. 멀리서 검은 승용차가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정미라였어요. 오랜만이네. 은수야. 정미라의 목소리는 여전히 달콤했지만 그 속에는 독이 숨어 있었습니다. 당신이 누구죠? 은수가 모른 척했지만 정미라는 비웃었어요. 아직도 모른 척하려고? 내가 누군지 다 알고 있어. 정미라가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내 어머니처럼 순진하게 당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녀의 말에 은수의 주먹이 떨렸어요. 우리 엄마한테 뭘 했어요? 뭘 했냐고? 정미라가 웃었습니다. 내 어머니는 너무 착해서 죽었어. 그리고 넌 너무 똑똑해서 위험하지. 그날 밤 은수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서 이상한 기분을 느꼈어요. 누군가 자신을 따라오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뒤를 돌아봤지만 아무도 없었어요. 하지만 불안한 마음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려던 순간 갑자기 트럭이 빠른 속도로 달려왔어요. 위험해. 누군가 은수를 밀쳤고 그녀는 도로에 넘어졌습니다. 의식을 잃기 전 은수는 트럭 운전석에서 낯익은 얼굴을 봤어요. 재윤의 부하였습니다. 역시 그랬구나. 은수는 마지막으로 생각했어요.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멀어져 갔고 그녀는 깊은 어둠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병원 중환자실에서 깨어난 은수의 첫 번째 생각은 분노였어요. 감히 나를 죽이려고 했어? 온몸이 아팠지만 정신은 오히려 더 또렷해졌습니다. 간병인이 물을 가져다 주며 말했어요. 3일 동안 의식을 잃고 계셨어요. 많이 걱정했답니다. 고마워요. 은수가 답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이젠 후회 따위 하지 않겠어. 은수는 침대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멀리 해신그룹 본사 건물이 보였어요. 이제까지는 망설였지만 이제는 달라. 그녀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나를 죽이려 했다면 나도 가만히 있지 않겠어. 강재윤, 이제 진짜 게임을 시작하자. 병원에서 퇴원한 은수는 곧바로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 나왔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내밀었어요. 99.9% 일치합니다. 강만석 회장의 친딸이 확실해요. 은수는 서류를 받아들고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정식으로 상속인 자격을 주장할 수 있겠네요.
네, 그리고 이것도 보세요. 변호사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아버지의 진짜 유언장 원본이었습니다. 긴급 이사회를 소집하겠습니다. 은수가 해신그룹 이사진들에게 공문을 발송했어요. 비서가 무슨 권한으로? 재윤이 화를 냈지만 은수는 침착했습니다. 상속인으로서의 권한입니다. 그녀가 유전자 검사 결과를 내밀자 재윤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이게 무슨, 제가 강만석 회장의 친딸 강은수입니다. 이사회실에 모인 사람들의 표정은 충격 그 자체였어요. 29년 전 6살 때 이 집에서 쫓겨난 아이가 바로 저예요. 은수의 목소리는 단단했습니다. 어머니 한지숙은 자살한 게 아니라 살해당했고 저는 고의로 고아원에 버려졌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침묵을 깨뜨린 건 한 이사의 목소리였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물론입니다. 은수가 준비한 자료들을 펼쳤어요. 재혁의 폭행 영상, 재민의 스캔들 사진, 재윤의 탈세 자료까지. 이 모든 것이 제가 하녀로 일하면서 수집한 증거들입니다. 이사들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어요. 그리고 이것이 결정적 증거입니다. 은수가 아버지의 유언장을 공개했습니다. 해신그룹의 모든 재산을 친딸 강은수에게 상속한다. 재윤이 벌떡 일어났어요. 이건 조작된 거야. 아버지가 그런 유언장을 남겼을 리 없어. DNA 검사도 조작이라고 하실 건가요? 은수가 차분히 반박했습니다. 아니면 제가 29년 동안 이 복수를 계획했다고 생각하세요? 재윤은 할 말을 잃었어요. 은수의 논리가 완벽했거든요. 제가 원하는 건 단순합니다. 은수가 일어서서 말했습니다. 첫째, 어머니의 죽음에 대한 진실 공개. 둘째, 해신그룹의 모든 비리 척결. 셋째, 정당한 상속권 행사. 그녀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어요. 하지만 제가 이 회사를 경영할 생각은 없습니다. 이사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모든 재산을 어머니 이름으로 된 복지재단에 기부하겠습니다. 은수의 선언에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복수가 목적이었다면 당신들을 파멸시켰겠죠. 하지만 제 목적은 진실을 밝히는 것이었습니다. 은수는 재윤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이제 당신들이 선택할 차례예요. 법정에서 만날 건지 아니면 조용히 정리할 건지. 이사회가 끝난 후 은수는 회장실 앞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곧 셋 형제가 나타났습니다. 재윤, 재민, 재영 모두 초췌한 모습이었어요. 은수야, 재민이 떨리는 목소리로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가 몰랐다고요? 은수가 차갑게 물었어요. 29년 동안 저를 하녀 취급하면서 몰랐다고 하실 건가요? 재혁이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의 목소리는 울음 섞였어요. 내가 얼마나 끔찍한 짓을 했는지. 너는 내 여동생이었는데. 재혁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그동안 은수에게 했던 폭언과 폭행들이 떠올랐거든요. 내가 여동생을. 그는 계속 중얼거리며 자책했어요. 재민도 뒤따라 무릎을 꿇었습니다. 누나, 용서해줘. 평소 가벼웠던 그의 목소리가 진지해졌어요. 나도 몰랐어. 정말 몰랐다고. 은수는 그들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몰랐던 게 변명이 될까요? 저를 사람 취급도 안 했잖아요. 재민은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자신이 얼마나 비인간적으로 행동했는지 깨달았거든요. 마지막으로 재윤이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동안 자존심이 세던 그였지만 이제는 완전히 굴복한 모습이었어요. 내가 틀렸습니다. 재윤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습니다. 당신을 죽이려고까지 했는데 당신이 내 여동생이었다니. 그는 고개를 숙였어요. 평생 이 죄를 짊어지고 살겠습니다. 지금 와서 사과한다고 다 끝나는 건 아니에요. 은수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다르게 살아야 할 거예요. 그녀가 셋 형제를 번갈아 보며 말했어요. 제가 만든 재단에서 일하면서 진짜 사람 구실을 배우세요. 형제들은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재윤 오빠는 주차장 관리부터 시작하세요. 은수의 말에 재윤이 놀랐어요. 재민 오빠는 요양원에서 어르신들 목욕 도우미로,
재혁 오빠는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일하세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단단한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권력으로 누를 때의 기분을 알았으니 이제는 섬기는 기분도 알아보세요. 은수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여러분의 여동생이 아니에요. 그저 한지숙의 딸일 뿐입니다. 그녀가 돌아서려는 순간 재혁이 울먹이며 말했어요. 은수야, 정말 미안해. 평생 후회하면서 살게. 은수는 뒤돌아보지 않고 답했습니다. 후회는 혼자 하세요. 저는 이제 새로운 삶을 살 거니까요. 6개월 후 한지숙 복지재단의 현판식이 열렸습니다. 해신그룹의 모든 재산이 이 재단으로 넘어갔어요. 은수는 검은 정장을 입고 단상에 섰습니다. 오늘부터 이 재단은 소외된 이들의 희망이 될 것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따뜻했어요. 복수를 완성한 후에 은수는 전혀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재단 건물 1층에서는 세 남자가 조용히 일하고 있었어요. 재윤은 주차장에서 차량을 안내하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전 CEO의 모습은 온데간데였고 정중한 안내원의 모습이었어요. 2층에서는 재민이 휠체어를 탄 할아버지를 도우며 말했습니다. 천천히 가셔도 돼요. 그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미소가 있었어요. 3층 장애인 복지센터에서는 재혁이 한 아이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재혁 삼촌, 오늘도 책 읽어줘요. 아이가 웃으며 말했어요. 그럼 어떤 책을 읽을까? 재혁의 거친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예전 그의 폭력적인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어요. 아이들과 함께 있을 때 그는 진짜 행복해 보였습니다. 한편 인천공항에서는 은수가 출국 수속을 밟고 있었어요. 정말 떠나시는 거예요? 재단 직원이 아쉬워했습니다. 네, 이제 제 역할은 끝났어요. 은수가 미소를 지었어요. 재단은 여러분이 잘 운영해 주실 거라 믿어요. 그녀의 가방 안에는 항공권과 함께 어머니의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비행기에 오르기 전 은수는 마지막으로 휴대폰을 켰어요. 새 형제에게서 온 문자가 있었습니다. 재윤 고마웠습니다. 진짜 삶을 배우고 있어요. 재민 누나, 건강하세요. 저도 달라지고 있어요. 재혁. 은수야, 미안하고 고마워. 아이들이 나를 좋은 사람이라고 해. 은수는 잠시 미소를 지었다가 휴대폰을 껐습니다. 비행기 창가에 앉은 은수는 아래로 내려다 보이는 한국 땅을 바라봤어요. 엄마, 이제 정말 끝났어. 그녀가 작게 속삭였습니다. 복수도 끝났고 용서도 했어요. 구름 사이로 햇빛이 비치자 은수의 얼굴이 밝아졌어요. 이제 그녀는 누구의 딸도 누구의 여동생도 아닌 그냥 은수였습니다. 몇 시간 후 파리샤를 드골 공항에 도착한 은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새로운 시작이네. 그녀는 가방을 들고 걸어나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국에 있는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남겼어요. 핏줄보다 책임이 사람을 만든다는 걸 잊지 마세요. 은수의 복수는 끝났지만 진짜 인생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누군가는 피를 핑계 삼아 악행을 저질렀고 누군가는 이름 없이 묵묵히 진실을 지켜왔습니다. 정의는 소리 없이 준비되었고 진실은 끝내 무릎을 꿇게 만들었습니다. 핏줄보다 중요한 건 어떤 삶을 선택하느냐였습니다. 이야기가 마음을 움직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이야기를 함께 해주세요. 복 많이 받으실 거예요.